자, 다자하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또,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한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today is 2024, January 15th, Monday. 자, 오늘은 2024년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항상 행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사자성어는요, 한자는, 자, 오늘의 한자는 교주 고슬이라는 사자성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주 고슬. 이게 무슨 뜻이냐? 네. 자, 붙을 교자, 기둥주자. 기둥을 붙인다는 겁니다. 기둥을 붙이고, 검은고를 탄다는 겁니다. 여기서 붙고자지만 이제 뭘 이렇게, 현악기 같은 걸, 타는 걸, 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 고슬이라는 것은요, 기둥을 그냥 풀로 붙여가지고 거기에 검은고를 탄다는 뜻인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먼저 한자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고기육입니다. 고기육 옆에 다롤이 아닙니다. 고기육 부수입니다. 고기육 부수에 자, 깃털 우자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요, 붙는다는 겁니다. 붙을 교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뭘 붙일 때 악교를 쓰죠. 악교. 그 악교할 때 이 교자를 씁니다. 또 모든 게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듯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뭔가 발전도 없고 변화가 없을 때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럽니다. 아주 이렇게 딱 풀에 달라붙듯이 그냥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상태를 교착 상태에 할 때, 교착할 때, 우리가 이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할 때 이 교자를 쓰죠. 붙을 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둥주자는요, 나무목 옆에 주인주자 쓰면 기둥주자. 기둥주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붙고자는요, 자, 이렇게 선비사 이렇게 옆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 칠복자. 이 부수가 들어가면 다 뭐 친다는 뜻입니다. 친다. 칠복자죠. 그래서 붙고자 또는 뭐 이렇게 검은고 같은 걸 탄다, 또 가야금 같은 걸 탄다 할 때 고자를 쓰고요. 슬자는 이제 임금왕 2개 한 다음에 밑에 반드시 필자를 쓰면요, 검은고라는 뜻입니다. 검은고와 가야금은 좀 달라요. 검은고는 줄이 6개지만 가야금은 줄이 12개죠. 12개 좀 다르죠. 검은고는 고구려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현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야금은 이름이 가야죠. 가야란 나라에서 우룩이 가야금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금을 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야에서 만들어진 검은고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가야금이라고 그러죠. 가야금. 자, 가야금은 이제 금자는 이렇게 쓴다. 이게 금자. 요건 검은고가 아니고 가야금 금자입니다. 가야금 금자. 자, 근데 오늘의 사자성어는요, 검은고 쓸자입니다. 그래서 교주 고슬이라는 건, 자, 그 유래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사기, 사마천이 쓴 사기 있죠? 사기의 연파라는, 사기 연파. 연파는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연파. 연파. 사람 이름이에요. 연파의 인상녀도 사람 이름입니다. 뭐, 별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인상녀. 인상녀라는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인상녀 전이라는 것은 전에 전자. 그래서 사기의 연파, 인상녀 전에 나오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 자, 그 유래를 얘기해 보면요, 그 당시 조나라가 있었습니다. 조나라가 자, 중국에 이것도 이제 옛날에 여러 나라로 이제 이렇게 중국이 분열됐을 때 결국 진나라가 나라를 통일했죠. 그때 상황을 얘기합니다. 조나라 때 조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사라는 그런
장수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조사라는 그런 장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아주 병법에 능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병법에 능한 장수였는데 그 조사라는 사람의 그 아들 중에 조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괄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조씨니까 뭐 아들도 조씨겠죠. 조괄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좀 똑똑했나 봐요. 그리고 근데 이 아들이 좀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융통성이 없고 그냥 규칙만 알았지 굉장히 고집불통이었다랍니다. 그래가지고 조괄을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자기 아들을 가르쳤는데 이게 아이가 너무 고집불통이고 어떤 규칙 그 병법은 잘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그 어떤 융통성이 없고 고집불통이라는 걸 알고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앞으로 얘가 이제 그 장수가 되면 우리 아들이 그 대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왜? 애가 그 똑똑하긴 똑똑한데 그 융통성이 없고 좀 그렇게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앞으로 대장이 된다면 그건 큰일 난다. 네,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론적인 거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군이 되기에는 아주 절대 우리 아들은 장군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 아내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이제 조나라가 근데 그 당시 이제 진나라가 조나라를 침략했어요. 진나라가 이제 그 조나라를 침략했는데 그 당시에 진나라가 첩자를 보냈어요. 첩자를 보내가지고 어떤 말을 유언비어를 퍼뜨렸냐면 이런 말을 퍼뜨렸답니다. 그 조나라의 그 아주 유명했던 장군이 연파 장군이 있었답니다. 근데 연파 장군은 조나라의 연파 장군은 너무 늙어서 싸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연파 장군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진나라는 조괄이 대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나라 왕이 듣고 이게 진나라가 조괄이 대장이 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구나 생각해가지고 조괄을 진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조괄이 대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때 그 인상녀라는 사람이 안 된다. 그 조괄을 대장으로 임명하면 이 사람은 병서에는 능통하고 있지만 병서에 있는 대로 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너무 고집불통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주 반대를 했어요. 근데 왕은 아니 상대방 나라가 조괄을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우리는 조괄을 대장으로 임명하겠다 그래가지고 왕이 조괄을 대장으로 임명했어요. 자, 임명하니까 조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병법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 자기 마음대로 군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뜯어 고치고 참모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주장대로만 작전을 전개했어요. 그래가지고 진나라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조나라도 상당히 대군이 약 40만 명이 있었답니다. 40만 명의 대군이 진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결국은 완전히 패해가지고 40만 대군이 몽땅 다 죽었다래요. 그래서 40만 대군을 몽땅 죽이는 몽땅 잃어버리는 그런 최악의 참패를 가져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이 기둥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검은고의 그
현 있죠. 줄을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그런 기러기 발 다른 말로 이제 안족이라 그러거든요. 안족. 기러기 안자에다 발족자, 기러기처럼 안족이라고 하는 안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안족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그 현주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은 현주, 기둥주자 써가지고 현주, 예,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안족이나 현주. 그러니까 그런 요 현주, 즉 안족을 그 검은고에 풀로 붙였다는 거예요. 풀로 붙여놓고 검은고를 탄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풀로 붙여가지고 기둥을 풀로 붙여가지고 그냥 검은고를 타면 그 검은고가 제대로 그게 붙어 있겠습니까? 현이 그냥 쉽게 조금만 힘을 가하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요. 결국은 어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규칙만 알고 있지 어떤 융통성을 모르고 고집불통을 이루는 말이 바로 교주 고술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조가이처럼 병법만 알았다 뿐이지 제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다 모든 게 망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 그 작년에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전국의 교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죠. 왜? 교사들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학생 인권 조례만 너무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교사들이 학생들 생활 지도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너무 어려움이 많았고 못도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교권도 중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중요한데 너무 학생 인권 조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실 붕괴 현상이 일어났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또 결국은 또 여러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다 들고 일어나고 지금 그런 후유증을 아직도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학생 인권도 중요합니다. 물론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권도 중요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학생 인권만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큰 학교 교육이 이렇게 붕괴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너무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면요 그런 또 더 큰 문제점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정말 이 교육이 이제 제대로 쓰려면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같이 우리가 중요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각 학교에 가보면 꼭 몇 명씩은 정말 힘든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는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주 고슬 같은 그런 어리석은 그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자성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